현재 반도체는 제가 차트를 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별로. 이 단기간에 만원 하는 주식이 이렇게 시총이 한 6, 7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정 옵니다. 그럼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자, 거래량도 15만 원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은 그 반도체에서 예. 한미 반도체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네.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끼리끼리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가기 때문에 자, 반도체 부품주들이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가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아무렇게 골라 하면 안 되고 첫째 실적을 봐야 됩니다. 네. 리포트 1분기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즉 내가 말했던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를 잘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으면은 섣불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주봉. 그건 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월봉. 자, 주봉에서 이렇게 예산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종목이 실적이 텅되면서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신고가 나오고 나서 300%, 500% 나온 종목이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미 반도체가 제일 실적이 좋고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현재 오늘 보면은 이 종목은 특이하게 외국인 기관이 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볼 때는 워낙 실적이 좋게 리포트도 나오고 실적이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도하지 말고 보유라면은 또 따라가기는 지금 왜냐하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래 터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고 싶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눌림을 줄 때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들어가면 또 밑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보유자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잡은 사람이라면은 5일선을 종가상 깨면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밑에서 잡은 분들은 5일선이 11선 때도 벗어날 때 매도하면은 좀 고점 매도가 가능하게 보이고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미래 반도체는 신규 등록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신규 등록주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은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기관이 외국인은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개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종목은 원위치 여기 이 종목은 2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이 많죠. 실적이 만약에 이런 종목을 하고 싶다면은 실적을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1분기 실적 또 주담하고 통화해보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이렇게 2만 원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하더라도 이런 종목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특허 이라 소송해가지고 이제 세계 특허 성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다르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반도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품 중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종목을 보고 이렇게 서울 반도체라도 이렇게 기업계요 하면 번호 0919. 자,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 확인하면 됩니다. 네. 우리 개인들이 재무제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딱 매출이 느는지 단기 순이익 정도 보면 됩니다. 이제 매출은 그렇게 1조 뭐 2천억, 1조 1천 이렇게 약간 정치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기 수익이 보면은 작년에 적자가 500억 됐잖아요. 1분기 벌써 110억 적자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자연스럽게 다시 오르기 전 가격에 뭐 10,000원, 11,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하나머티리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제일 또 이 종목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여기 차트상 보면은 앞에 고점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면 안 돼. 여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종목도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물린 분들이 팔려고 하는 그렇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주봉은 이렇고 앞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 안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은 보유라면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네. 단기 급등하고 현재 거래량이 죽잖아요.
그럼 이 종목 보유라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자, 이 종목 역시 저항이 있잖아요. 이 종목도 현재 10만 원 저항을 이렇게 강한 15만 원 이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자, 원익 같은 경우도 보유라면 이런 종목 매도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밀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수 베타시스 종목 있습니다. 일수. 예를 들면 일수 베타시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엄청나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특히 이제 이때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부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 종목들은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종목을 잘 보고 실적을 잘 보고 그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현재 반도체는 제가 차트를 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별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을 때는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고점이 앞에 있다면 가능한데 앞에서 제가 몇 개 종목 다 언급했던 종목들은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종목 들어가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0중 팔고 물린다 보면 되죠. 예. 그렇구나. 미리 물리신 분들이 파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한번 2차 전지도 몇 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인들은 아직도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2차 전지를 몇 개 종목을 하여튼만은 제가 댓글이 좀 안 좋게. 아, 그러세요? 예, 2차 전지 다 지금 개인들이 너무 이렇게 좋게 보니까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고평가되어 있다고 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야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급등락이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 어떤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매물이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는 특이하게 대부분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또 몇몇 사람들이 좋다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깨졌는데 현재는 또 증거사에서 리포터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다 리포터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이때 올라올 때 하고 지금은 저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수와 매도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실적 따라 또 이렇게 정확하게 갈 가능성이 많고 오를 때는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이런 오버스틱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힘을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물린 사람들이 또 손절 물량 나올 수도 있고 또 밑에 잡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오를 때는 손절 물량도 안 나왔고 수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위치적으로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춰 보고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급등 사실 했잖아요. 네. 100% 200% 올라온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정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 조정 내가 아파트를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사서 강남에 10억짜리 현재 8억이나 7억 살 수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3년 후에 이 아파트가 12억 간다 하더라도 10억 주고 사가지고 3년 동안 8억 9억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 뭐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밑에 잡은 분들은 관계 없겠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좀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고점에 물린 분들도 또 물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봐야 되고 또 2차 전지는 현재 제가 보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엠텍 이런 좀 현재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그리고 이렇게 밑에 오면은 뭐 정보 이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자, 대주전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2차 전지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강원에너지 뭐 자회사가 2차 전지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또 금양이라든지 강원에너지는 자회사에서 이렇게 2차 전지 한다는데 자회사가 2차 전지 하더라도 그것이 모기업에 또 이게 재무제표가 반영되는 이 또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또 한동화성 그다음에 뭐 TCC 스틸 과연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래서 두 분류를 보고 실적이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계속 그 성장성이 있다면은 좀 대처를 잘해야 되고 매수를 잘해야 되고 좀 약간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아주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말만 있고 아직 공장을 안 짓잖아요. 이제 강상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 있게 조심해서 살펴봐야고 매매해야 되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석경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종목이 진짜 2차 전지를 한다면 여기서 안 밀리죠. 네. 그게 거지 원위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은 딱 실적이 딱 뒷받침 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네. 뭐 석경이나 그러니까 강원에너지 같은 거 보면은 네.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을 큰 거를 주잖아요. 자, 그것이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때 한 번씩 반등이 놉니다.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등을 줬다가 다시 원위치, 반등을 줬다가 원위치. 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 된다든지 진짜 2차 전지를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밀리죠. 다시 이렇게 바로 갑니다. 많이 안 밀립니다. 현재는 이 종목은 이렇게 뭐 자회사가 2차 전지 한다는 그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가다가 다시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저렇게 양봉이 나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걸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예, 이렇게 일사진 신고가 나왔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 네. 고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다시 오르다가 원위치, 오르다가 원위치. 추세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그 많습니다. 매물이 앞에 있는 예. 거죠. 먼저 이렇게 된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 대장이었잖아요. 자, 이 종목 한번 봅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실적도 뒷받침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시총은 크죠. 이렇게 밀리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래량 조정. 거래량이 예를 들어 10만 주,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20만 주 이렇게 대폭 줄잖아요. 네. 10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럼 2차 전지도 지금 그런 모양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밀리고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모양 그리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랐다 약간 밀리고 자, 이 종목도 에코프로 BM도 올랐다가 내리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즉 10만 원이 이제 한 3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시총 한 4배 정도 증가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간 조정이 일단 옵니다. 3년 후에 뭐 이 회사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많이 사고 또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조정이 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50만 주 이렇게 앞에 60만 주 거래량 조정이 한 30만 주 전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가 저점이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에코프로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오르다가 다시 밀리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수급도 기관을 팔고 약간 외국인 들어갔다 개인들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들도 심리가 이때는 좀 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또 현재 여기 이 부분에 샀던 사람들도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서 3년 가져가면 다 좋죠. 그러나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이렇게 죽고 약간 기간 조정도 더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도 와야 되고 거래량이 지금 한 40만 주, 40만 주 이틀 터졌다. 그죠? 많이 점점 예. 줄기는. 이 종목도 더 한 30만 주, 한 20만 주 이렇게 거래량 바닥이 즉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보면서 거래량이 주네 또 요 위에 몰린 사람들도 지쳐서 이제 매도가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으키면서 거래량이 한 20만, 30만 주 연속으로 터질 때 그때가 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차트도 보고 기간도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점 매수 또 물타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그 거의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다 서로 지켜본다는 거죠. 팔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는 거죠. 이제 안 판다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더 물량이 노는지를 보고 이렇게 이제 팔 사람이 없네. 그럼 이제 내가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팔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안 팔려고 하는 건데 또 올라가면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까 우리가 먼저 움직였던 이제 로봇주라든지 또 AI 주식을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2차 전지 단지 이제 실적이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로봇주처럼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네. 자, LNF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 이 종목도 좀 특이한 이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많이 사갖고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장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조정이 왔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안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저렇게 많이 사서 예.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요 기간에는 네. 23만 원이면은요. 네. 저 밑으로는 이제 안 빠질 수. 그렇죠. 자기들은 싸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주종목 같은 경우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잘못 물려가지고 손실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저점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아,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뭐, 되게 그냥, 이게 사고 팔고 빠지는가, 뭐, 오르는가, 반등인가, 뭐, 계속 이렇게, 예. 그냥 막 이렇게 던지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그냥 막 던지는데, 이렇게 차트나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저는 주식을 스트리트 파이터잖아요. 하루에 뭐 많이 할 때는 몇십억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몇 조 단위 몇 조를 했겠죠.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시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네. 이제 매수할 때도 있고 또 공매도 칠 때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 차트 그다음에 수급 이렇게 보면서 위치를 잘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보면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바닥에 완 거죠. 예.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보면은 여기 40만 거래 바닥이 40만 요 앞에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안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중 거래량 조정 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밀리는 거죠. 그럼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금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조금 더 주가 하락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대표님 TCC 스틸이라고 맞아요. 원동행 뭐 이렇게 배터리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예, 스틸이 들어간다 이래.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 더 죽어야 되죠. 이 단기간에 만원 하는 주식이 이렇게 시총이 한 6배, 7배 올랐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현재도 지금 보면 시총이 한 4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조정 옵니다. 네. 그 현재 여기서 매출이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건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LNF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고 네. 자, 이런 종목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 가격 조정하는 거죠. 그럼 뭐 기간도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자, 거래량도 이런 경우는 한 10만 조, 12만, 15만 조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보고 2차 전지를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